여섯 번째 세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비디오를 켜주시고 뭐 억지로 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모임이니까 가능하면은 얼굴을 볼 수 있게 비디오를 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열린 명상실을 소개할 때 한 50여 분 이상 이렇게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그죠? 예. 오늘은 아주 더워서 선풍기 바람이라도 좀 맞아야 시원할 정도로 날씨가 더웠습니다. 야외 생활하기에 좋은 날씨고 또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그 프로그램들에도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듣는 분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오히려 나중에 질의 시간에 저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분들에게 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명상은 짧게 하고 오늘 여섯 번째 세션 열린 명상실 오늘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세가 명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상은 순전히 우리의 정신 활동이다. 우리의 내면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겉의 자세를 보고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다양한 명상법이 있습니다만은 자세를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명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자세를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평소에 명상을 앉아서 하실 때 움직이지 않고 하는 명상을 하실 때 그저 한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 전체의 느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몸 전체가 어떤가 하는 것을 눈을 감고 그냥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느낌을 느껴보면 몸 전체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에는 신체 여러 각 부위에서 올라오는 통증이라든가 저릿저릿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자세에 의한 느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세가 주는 느낌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 어쩐지 내 몸의 자세가 좀 틀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또는 너무 딱딱하거나 이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몸의 전반적인 느낌이 일단 편안해야 된다. 명상은 편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명상은 편안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은 편안해야 명상이 더 잘 됩니다. 자, 자세가 편안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또 스스로 내가 이게 자세가 편안하면서도 의젓하고 당당한 느낌인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면은 좋은 자세가 되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편안하지 않고 의젓하거나 당당하지 않은 그런 위축되거나 기울어지거나 쭈그러들거나 왜소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세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가슴을 좀 쭉 펴고 척추를 쭉 세워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힘을 슬쩍 빼고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의자에 기대기보다는 의자 앞으로 조금 나와 앉으시면 편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나는 편안하고 의젓하고 당당하다. 나는 지금 그런 상태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몸이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따라와 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에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몸은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정말 충성스럽게 따라가 주려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하인부리도 타지 마세요.
물론 몸은 하인브리드 해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몸이 반려견과 비슷하다. 인간과 가까워진 강아지, 개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며칠씩 밥을 안 줘도 다시 주인을 보면은 그렇게 반길 수가 없어요.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의를 안 기울이고 신경을 안 써줘도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그런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돌보고 아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앞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편안하고 의젓한 자세가 되었다 싶으면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는 명상으로 짧게 수십관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안 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수십관 명상 짧게 한 3분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평소 호흡에 한 120, 30% 정도만 되게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보세요.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더 깊게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자, 수식권 명상은 이 호흡을 숫자를 붙이면서 헤아려 나가는 그런 연습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열하고 숫자를 붙여보세요. 또 들이쉬고 이번에는 아홉. 또 들이쉬고 여덟. 이런 식으로 하나까지 거꾸로 헤아려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아서 자꾸 딴 생각이 나고 호흡이 아니라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거나 쑤시거나 또는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그래서 주의를 뺏길 수가 있어요. 주의를 뺏기고 나면은 내가 어디까지 숫자를 셌지 하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 내가 숫자를 놓쳤다 싶으면은 그저 다시 열부터 시작해서 하나까지 한번 해보시면 돼요. 또 놓치면 다시 또 열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각자 마음속으로 날숨에 열부터 시작해서 하나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지금 한 명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해보셔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수식관 명상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명상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빠르게 우리의 혼란하고 산란스러운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 또는 호흡 관찰 배우셨나 모르겠네요. 호흡 관찰에 비해서 잠이 좀 덜 온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으로 또는 생각이 불편하고 너무 흥분되고 고양되고 긴장되고 이럴 때 수식관 호흡 한 2, 3분만 하셔도
그런 그 불편감들을 빠르게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 할 내용은 명상의 부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제가 공유했는데 공유한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어, 명상의 함정을 피하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용인즉슨 명상이 어,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명상이든 어떻게 하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피하면서 명상을 우리 삶에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는 명상은 만병통치인가 하는 제목으로 짧게 얘기할 겁니다.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본격적으로 연구한 그 기간은 1975년도 정도부터라고 보면은 한 60년, 70년 정도, 70년 안 되겠네요. 50년? 5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라든지 또는 불편한 증상들 이런 것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아주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만병은 명상은 만병통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명상을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 함정은 뭐냐 하는 거를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길게 남은 시간은 명상을 건강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직접 명상을 하는 것보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명상도 잘못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해로울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중심으로 강의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상은 만병통치약인가? 과학이 밝힌 명상의 효과 엄청나게 과학적인 연구들이 50년밖에 안 되지만은 명상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상이 뇌를 바꾼다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놀라운 많은 학자들을 놀래켰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잘 변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뇌는 한 12살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20살쯤 되면은 더 이상 기능이 좋아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뇌세포가 죽어가는 과정만 남았다.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명상이 뇌를 바꾼다 하는 것은 명상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뇌는 물질인데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물질을 바꾼다 하는 아주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부교감신경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긴장을 풀고 휴식하고 무언가를 먹고 배설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몸 전체를 다운시키는 이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으로 하여금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하게 만든다. 이거를 명상이 활성화한다 하는 연구들 또 명상이 면역계를 강화한다. 면역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활동인데 명상이 이런 자율신경계 활동도 좋게 만든다. 거기다 면역계를 활성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훨씬 더 강인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는 명상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하는 연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쪽으로 조절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활용 분야도 의료 분야에서 만성질환의 치료와 관리, 상당히 많은 종류의 만성질환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미 이 정평이 나 있고, 그거보다 조금 늦게 정신질환, 우울증, 공포증, 공황장애, PTSD, 기분장애, 또 학습장애, 대인관계. 그래서 명상은 아예 정신질환 치료의 한 그
뚜렷한 접근법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명상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상은 교육 분야에도 이제 널리 받아들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늦습니다만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미국과 영국 같은 앵글로색슨계의 나라들에서는 이 명상을 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편입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뭐 3년 됐네요. 영국에서는 370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마음챙김 또는 이완 이런 명상적 기법과 명상의 철학과 명상적 태도 주로 기법 중심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재작년에 끝났죠. 보고서는 아직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보고서가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명상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할 정도로 교육계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기 발달과 잠재력 발달, 또 건강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로부터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그런 기법들, 전체적으로 정신 건강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서 명상을 정규 과목으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명상 부작용은 없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이런 분야, 최근에는 또 기업 분야도 굉장히 명상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명상이 전 분야의 의료, 몸, 마음의 건강, 그다음에 교육, 인간의 인간성 개발과 능력 개발, 그리고 기업 분야,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하자면 직업 생활 그런 분야에도 쓰일 정도로 명상이 안 쓰이는 것이 없고 적용되지 않는 질병이 없을 정도로 만병통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가장 큰 부작용은 심신의 고통과 불편감입니다. 그래서 샤피로 연구에 따르면은 명상하는 사람의 63% 정도가 불편하다, 괴롭다, 힘들다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의 한 7% 정도는 이게 힘들어가지고 때려쳤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은 불안, 패닉, 긴장 증가, 삶의 동기 저하, 지루함, 통증, 현실감 저하, 혼란감, 방향감각 상실, 우울, 부정성향 증가, 과잉 예민, 중독, 신체적 불편감, 다루기 힘든 생각이나 감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유체이탈감 뭐 이런 거. 개중에는 이제 심리장애라고 판단할 정도의 증상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정동장애 아닌가, 불안장애 아닌가, 해리장애나 사이코시스 같은 이런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상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함정 또는 위험성은 자기 개념의 와해나 분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삶 자체를 등한시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위협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앱스타인, 안도 이런 학자들은 자기 개념의 분열, 자기 개념이 무너져 버릴 위험성이 있다. 명상을 하면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전문적으로 명상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개념이 아니라 자기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건강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본인이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심리 경험이 명상하는 동안에 막 떠오를 수 있습니다. 출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불편한 생각이나 불편한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막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내가 누구냐,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에 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흐트러져요. 이게 내가 이 존재하는 건가 말이지. 나는 이게 일관성이 있는 존재인가?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생각 자체가 마치 그 청소년기의 혼란스러움처럼 비슷하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왜 그러냐? 좀 깊이 하시는 분들이 얘긴데 이 신비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명상을 하는 동안에 감각적으로 이상한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몸이 따뜻해지다거나 차가워진다거나 몸이 붕 뜬 느낌 같은 거, 내 몸의 일부가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걸 이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팔이 내 팔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목아래가 없는 느낌, 뭐 이런 거 흔히 나타납니다. 몸이 붕 뜬 느낌 같은 거, 이런 경험들을 무아라는 것으로 왜곡하거나
무아라는 것이 일종의 실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무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아를 없음, 나 없음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굉장한 왜곡과 오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또 달리 이게 주는 또 그 즐거움 같은 것들도 있어요. 매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비 체험들이 특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삶을 무시하고 영적 수련에 몰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실제 삶은 별로 말하자면 저급한 삶이고 영적 삶이 진짜다. 그래서 영적 삶에 몰입하면서 실제 삶을 무시하게 되는 이거 영적 수련에 몰입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맹신 상태에 들어가는 것하고 비슷하게 명상적 상태, 명상 수련에 맹신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깨닫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깨닫겠다고 명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깨닫겠다고 명상을 어떻게 하나 보면은 그런 욕심이 없어요. 진짜 그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의 개인적, 사회적 삶을 버리고 수련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0시간 이상 수련하기도 하고 나머지 시간도 수련하는 동안에 피곤하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 몸을 굉장히 그 보호하면서 온 그 하루 종일 또는 자는 동안까지도 수련에 몰두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루에 10분도 1시간도 1시간은커녕 10분도 명상을 안 하면서 깨닫겠다는 목표를 갖는 것이 욕심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래서 도둑놈 심보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영적 수련에 몰입하는 데에는 이런 그 신비 경험 같은 것들이 많이 계기로 작용을 해요. 어, 합의의식을 체험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어떤 엄청나게 커다란 존재, 우주의식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런 것과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그런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홀령이나 악마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나를 유혹한다거나 시험한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엑스터시 체험 같은 거. 군달리니 요가 이런 데서 엑스터시 체험. 평소에 거의 해보기 어려운 그런 체험들. 또 유체 이탈감.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와 가지고 마치 나의 의식 혹은 영혼이 나의 몸과 분리되어서 내 몸을 관찰하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더 절대적인 것이고 이게 더 진리고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서 몸을 우습게 보고 몸으로 하는 생활도 우습게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또 가능한 위협은 즐거운 경험에 탐닉하는 건데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명상 중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중독은 즐거운 경험에 탐닉하고 괴로운 경험을 피하는 것. 그것이 결과로 중독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황홀함, 평온감, 만족감, 행복감, 무한한 공간, 무한한 의식, 즐거운 경험, 또 자기애적 만족, 유사 열반, 닛바나라죠. 닛바나, 열반 상태에 들은 것 같다 하는 그런. 그래서 명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삶을 무시하고 명상만 하고 결국은 삶을 중심으로 보면은 삶에서 도피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명상이 자칫 누구에게나 명상을 어, 하는 분들이나 명상을 하고자 하는 분들, 명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명상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명상하는 이유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명상을 하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들어와서 지금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수식관이라는 명상을 했는데 왜 했죠? 자, 중요한 것은 큰, 큰 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내가 왜 명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명상하는 이유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그런 측면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경우고 하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성장은 그야말로 명상가들 또는 수련가들 어,
그 목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 치유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조금 다른 용어로 바뀌면은 내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또 내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 명상을 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깨달음, 영적인 삶, 진리의 발견 또는 해탈 이런 것들을 그 목표로 해서 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건가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매번 명상을 해야지 할 때 명상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또 뭐 못한 식사도 하실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쉴 분들 계실 거고 자기 전에 명상을 해야지 그러면은 명상의 목표는 뭘까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크게 정리해 보면은 휴식이나 이완, 자연 치유력의 발현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괴로움도 좀 줄어들고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그러려고 요 명상을 해 이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니야 나는 이제 우리의 중요한 인지 기능인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내 마음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그거를 좀 마음 챙겨서 자각을 좀 하려고 그래. 이 자각을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네. 자각하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 그게 목표일 수도 있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 난 너무 분노가 세. 난 너무 화가 많아. 난 너무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 난 너무 예민해. 그래서 불행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들, 그 사랑, 뭐 친절, 함께 공생하는 느낌들, 자연과 이런 것들이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감수성 같은 것들도 좀 키우고 긍정적인 감수성을 키우고 이러기 위해서도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명상을 생활화하기를 권해드리는데 명상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생활한다는 거는 습관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명상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그죠? 별 할 일 없으면 명상하고, 뭐 일어나면 명상하고, 또는 특정 시간대에 꼭 명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명상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학교 숙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에서 명상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명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습관화하는 게 명상 수련이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바람직하기는 습관화시키려면은 결과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꾸준히 한 1, 2년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번 명상을 할 때마다 좀 잠을 잘 쉬었으면 좋겠다. 어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면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쉬려고 명상을 했는데 아프기만 해. 생각을 좀 없애고 싶어서 명상을 하는데 그냥 생각이 그냥 눈 감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나와.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명상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 특히 움직이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뒤지기 어렵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팍도 아프고 머리 뒤, 등 뒤쪽도 아프고. 근데 막 참고 막 디렸다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휴식 이완 뭐 좋은 거를 기대하고서 명상을 하면은 매번 명상을 했을 때 그거를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명상을 자기 생활의 일부로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명상이 힘들어지고 명상이 귀찮아지고 그래서 명상하기가 싫어집니다. 자, 즐겁고 마음에 들고 편안한 것은 자꾸 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꾸 하기 싫어지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에요. 이거는 모든 짐승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거를 쾌락주의적 삶이라고 불러요. 좋은 것을 좋아하고
싫고 괴로운 것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없애려고 그러는 경향입니다. 이 경향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명상 수련의 한 목표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를 기대했다가 좋은 게 안 일어나면은 좌절하죠. 고통스럽죠. 명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쉬어야지 그러는데 안 쉬어지면은 아, 명상은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명상은 멀리하게 돼요. 명상은 5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인류의 문화유산이자 모든 문화권에서 어떤 시대에서도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이득이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 버리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구체적인 목표를 매번 할 때마다 가지면은 그 실패했을 때 아직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정말 명상을 우리 삶의 동반자로 삼는 그런 작업에서 초장에 엎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훈련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처음 명상하시는 분들은 오늘 명상할 때, 지금 명상을 할 때, 내가 지금 명상하려고 그럴 때, 그때 금방 목표가 떠오를 수 있어요. 아, 피곤하니까 좀 잠자기 위해서 명상을 해자. 좋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명상을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명상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 잠자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해서 2, 3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어. 그러면 명상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는 거지.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잠에 들지 않고 해야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지금 해야지 그럴 때마다 이 목표가 계속 딱 떠오를 수 있는데 그 떠오르는 목표를 아,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내가 하는 명상의 목표는 명상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을 중심으로 꽉 붙들고 계세요. 내가 지금 명상을 하는 요 명상의 목표는 요 명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계획적이고 막 이런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30분, 막 20분, 5분, 10분 막 시간 잡잖아요. 그죠? 예? 그 혼자서 5분도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외부적인 것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혼자서 5분 동안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꾸 아직도 아직 내가 5분 하려는데 5분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계 보기도 하고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한 것을 못하면은 많은 분들이 금방 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탓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나의 결심이 이렇게 굳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기 좋아요. 근데 뒤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명상을 하면서 자기 비난을 하면은 명상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비난을 하냐면은 잘못 생각을 해서 그래요.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잘했다. 명상을 하려고 마음먹었지 않느냐. 칭찬하면 하잖아요. 좋은 거 하려고 마음먹었잖아요. 마음먹기도 어려운데 나는 마음을 먹었었다고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자신을. 5분 하려고 그러는데 3분밖에 못했다. 그게 아니라 3분은 했잖아요. 3분씩이나 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3분 하면 돼요. 그러면 6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지금 5분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버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참고 이러면서 물론 훈련 중에 그런 훈련도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초보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오늘 이 수업에 들어온 것 자체를 스스로 격려해 주세요. 내가 명상을 뭔가 좀 알려고 들어왔단 말이지.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도 격려하세요. 아, 나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남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한심한 사람아. 이렇게 자기 불만족 하지 마세요. 자신을 어린애처럼 사랑하는 자기 귀여운 아이처럼 생각하세요. 아이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정말 경외스럽고
정말 귀엽고 대단하고 그렇습니까? 애가 엄마 소리 하나 한 거 가지고 온 식구들이 자지러지잖아요. 엄마 그러면 막 뒤집어집니다. 드디어 우리 애가 말을 했단 말이지. 맨날 겨대는 애가 의자 다리라도 붙들고 서서 띠뜩띠뜩 하고 있으면은 와 우리 새끼 섰다 그러고 칭찬해 줍니다. 우리 자신을 명상할 때 절대로 비난하지 마세요. 명상에 관한은 여기 초보자들이라고 보고 초심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깐난쟁이들입니다. 깐난쟁이가 일어서려고 애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견해요. 말하려고 입을 꼬불꼬불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보통 안 그렇죠. 바깥에 있는 명상 많이 하는 사람은 30분씩 막 꼼짝 않고 앉아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도 생각하고 나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이런 생각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망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얼리티와 어긋나는 생각이 다 망상이에요. 리얼리티는 뭐예요? 깐난쟁이, 깐난쟁이. 이거 지금 많이 갔네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명상 시작한 지 이제 한 20년이나 될라나 모르겠네요. 저는 안 늦게 시작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아 이렇게 명상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위험성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은 사실 그 기계기술 분야, 공학기술 분야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서 따온 거예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적정기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적정기술. 이 내용은 뭐냐면은 달나라를 가고 뭐 명왕성을 탐색하고 뭐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이런 엄청난 고급 기술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물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은 너무 그쪽으로 쏠려 있다. 거기다 쓰는 예산의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나온 개념이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TV 구호단체 같은 데서 나오는 광고에서 볼 수 있는데 정수 알약 같은 거, 그다음에 정수 키트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어요. 또 아프리카 이런 데서 물이 부족한 그런 나라에서 물 한 번 들어가면은 물 양동이를 들고 3kg씩 가가지고 떠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적정 기술을 이용해서 타이어 튜브 같은 물통을 만들어서 애들이 굴리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 또 자전거 같은 거 타는데 거기서 발전을 하는 거. 또 뭐예요? 계단에 그 오르내리고 하는 그 힘을 전기로 해가지고 전기 없는 동네에다가 전기를 쓰게 만든 이런 종류의 기술적으로 아주 고급 기술은 아니지만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그런 기술을 너무 도외시했다. 그런 기술 예산을 주자.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래서 나온 게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 거기서 따온 거예요. 적정 명상.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명상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건강 있고 보람 있게 또 의미 있게 영위하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수준의 명상.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비주의보다는 과학주의에 바탕을 준. 그래서 신비체험이라든가 뭐 뛰어넘는 이런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해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된 그런 종류의 명상들. 또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명상. 전문 수행자, 일상을 다 때려치우고 속세를 다 벗어난 그런 사람들의 명상이 아니라 생활을 계속 하면서 하는 생활인의 명상. 큰 깨달음보다는 작은 깨달음. 이 작은 깨달음이 사실은 큰 깨달음일 수도 있는데요. 인식 전환 같은 거, 편견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 작은 깨달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소위 뭐 해탈, 뭐 이런 뭐 열반에 드는 이런 종류의 거는 아니죠. 그러나 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구나 하는 식으로 인간 외의 다른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이용하고 써먹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에서부터 인간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도 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 의존하면서 상호 부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식으로 인식을 바꾸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난 성장이죠. 그런 작은 깨달음들. 저 작은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큰 깨달음이긴 합니다만은 내 몸에 관해서 아, 내 몸이 아플 때 내 마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 작은 깨달음이죠. 내가 몸 상태가 이럴 때에는 명상을 할 때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구나. 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그런 깨달음들.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편견들. 이런 것들을 공정한 견해로 바꿔주는 거. 작은 깨달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겠죠. 일상적인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명상. 우리 삶의 균형이 엄청나게 깨져 있거든요. 삶의 균형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력을 회복하는 건데 왜냐하면 생명이란 리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긴장, 이완, 리듬입니다. 일하기와 쉬기, 리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리듬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 우리 지구라는 이 별에서 생명체로 존재하면서 아주 오랜 동안 우리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 있는 리듬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돌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는 리듬이 생깁니다. 살짝 기울어져서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위도에 있는 나라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해집니다. 이런 것들, 이런 변화들. 그래서 더웠다가 추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것이 우리 몸속에 다 그 리듬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교감신경계 말씀드렸는데 교감신경과 보교감신경은 밤과 낮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활성화되는 경우는 없다. 그거 10년 전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함께 활성화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부교감신경계는 쉽니다.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교감신경계는 쉬어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몸이 깨어나는 것이고 근육이 힘을 얻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계가 흥분된다는 것은 이제 쉬고 새로 음식을 먹고 몸에 쌓인 노폐물들을 빼고 그리고 긴장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느끼면서 사는 전체적으로 쉬는 겁니다. 이 리듬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예요. 이런 그 삶의 리듬이 무너진 것이 현대인의 삶이다. 현대인이 피곤한 삶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데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정신질환자가 자꾸 많아지고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이유가 이 리듬이 깨져서 그렇다 봅니다. 그래서 다른 리듬들 또 균형, 고, 즐거움, 괴로움과 즐거움 이것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의 고고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 둘의 균형 잡기, 몸과 마음의 균형 잡기, 내 몸, 마음과 좋은 관계 맺기, 또 개인의 삶과 사회적인 삶의 균형 잡기.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적인 삶을 살죠. 예, 남들하고 뭘 한단 말이에요. 명상은 개인적인 삶입니다. 명상은 남들하고 뭘 하지 않아요. 명상은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이 가능한 공간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지만 예,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보고 하는 아주 명상 수련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퍼스널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명상 수련이라는 것은 결국 삶의 다양한 종류의 무너진 균형, 리듬들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정 명상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명상이 적정 명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보자가 명상할 때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첫 번째, 과도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효과, 긍정적인 결과, 신비체험 이런 거 기대하시면은 대개는 실망하시거나 옆길로 빠집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네. 좀 길게 보세요.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수련한다, 훈련한다 하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을 되게 내포해요. 머리로 깨닫는 거, 어떤 것들은 반복이 아니라 갑자기 탁 깨닫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을 동원해서 뭘 같이 하는 것은 몸은 갑자기 탁 도약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아까 뭐라 그랬죠? 매번 명상할 때마다 내 명상의 목표는 이 명상을 하는 것. 끝. 자, 그다음에 자신의 명상 경험을 이야기하고 도움받기. 이게 중요합니다. 명상을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불쾌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포함해서 내가 이런 명상을 했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혼자 배우고 수련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옆길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명상도 좀 잘 알고 하셔야 돼. 혼자 책 보고 막 하려고 그러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거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야기하고 명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가지고 명상 수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않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뭐 자기가 목표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우리 사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닌가요? 좋은 일도 많지만, 그죠? 네, 무엇보다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물질적으로는 아주 좋아졌죠. 오늘 그거 보니까 군사력도 뭐 세계 6위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사실 기대나 욕심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명상 그렇게 하시면은 명상 몸에 붙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신에게 관대할 것. 참,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대개는 도와주고 싶죠. 그죠? 어떤 사람이 옆에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아프셔? 어디가 아프셔? 도와주려고 그러죠? 옆에 사람이 아프면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아프면은 이 뭐 저질 체력 이런 말을 쓰더라고. 이 저질 체력에 비하면서 본인이 아픈 거는 도와주기는커녕 아주 그냥 홀대하고 하대하고 많아요. 또 생각이 막 부르부르 납니다. 생각이 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엉뚱한 생각이거나 내가 볼 때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야. 근데 이게 막 나. 그러면 야 나는 정말 타고난 악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막 낙인을 찍고 힐난하고 폄하해요. 아니 옆 사람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기한테는 왜 그렇게 가혹하게 대합니까? 자신한테 친절하세요. 명상하는 동안에 특히 명상 배우고 명상 수련하고 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습관화된 자기 채찍질 이거 명상까지 채찍질 하면은 균형 무너진 거예요. 명상은 채찍질 하는 거 아닙니다. 채찍질 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채찍질 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 욕먹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확률이 너무 낮죠. 명상하면서 스스로 채찍질하지 마세요. 명상 기본적으로는 편안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명상하다가 잠이 잘 오잖아요. 그러면 명상하지 마세요. 자세요. 그것도 명상의 좋은 점이에요. 잠들었다고 이렇게 한시간 또 잤네 이러지 마세요. 명상 덕에 잘 잤네. 힘내서 명상하시면 되잖아. 실제로 전문 수련하시는 분들은 피곤한 상태에서 명상 안 합니다. 그래서 몸을 안 피곤하게 하려고 명상 안 할 때, 수련 안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요.
명상하다가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면 명상 못 하는 거니까. 목적이 기본적으로 수련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수련을 못하면 깨지는 거니까 수련할 때 잘하려고 평소에 쉬고 잠, 잠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자신에게 관대할 거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가서 명상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데 이게 위험한 명상 단체의 특징 그래서 이 박석 교수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2006년도에 예, 쓰신 게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금전적 피해라고 쓰셨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 그러면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명상학회에서 집중 수련 가는데 500만 원 내래. 끝내준대. 그리고 선별한대. 위험한 단체 생각하시면 돼요. 명상학회 집중 수련 3박 4일 5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숙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리더의 부도덕성. 동양의 많은 스승들이 영국, 미국, 뭐 프랑스 이런 데로 가가지고 엄청난 명상단체들을 세웠어요. 물론 거기 와서 배운 제자들이 모셔간 거죠. 그런 그 명상단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리더의 뭐 부도덕성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리더의 실수인데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돈 문제, 하나는 성, 성 스캔들. 리더의 교주화. MJK, MKJ 뭐 이번에 무슨 그 화제가 됐었던 그 사이비 종교 그거 있었죠? 박명성인가? 리더의 교주화. 리더가 신앙의 대상이 돼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네. 신비적 세계관. 이 세계는 다 이게 다 헛것이고 이 새로운 날이 온다 뭐 이런 거. 뭐 재림 뭐 어쩌고 해서 이게 큰 내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적 세계. 미래의 재앙 예언. 이거 불안감 심어주는 겁니다. 네 삶의 끝은 이런 거다. 이걸 안 하면은 너 많은 사이비들이 착취하는 데 쓰는 기법입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것을 하면 이것을 따르면 나와 함께하면 나를 믿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불안과 공포 느끼게 만듭니다. 저한테 몇 년 전에 마음 머시기 하는데 들어갔던 대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볼 때, 어우, 한 2, 3년 했대요. 근데 아닌 것 같아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오려고 그랬더니, 나왔다가 내가 큰 화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나오는 게 좋은데, 어, 거기 더 이상 발 안 대드는 게 좋은데, 사실 전화로 하는 거라서 많은 처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핵심이 뭐냐면은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심신의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수련하시는 분들은 신비적 세계가 아니라 신비 체험 또 스승을 완전히 교주처럼 떠받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심신의 부작용은 당연히 거쳐가는 현상으로 다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초보자들의 경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어떤 단체에서 조직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느낀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련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는 거. 네. 잘못됐다 보여주는 거죠. 가정 불화를 비롯해 가지고 자기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거. 뭐 은퇴한 다음에 그냥 한번 좀 세게 해보겠다 괜찮습니다. 근데 멀쩡히 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서 수련으로 가야 되겠다. 가정 불화 또는 생활 무시 이런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명상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명상은 일단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명상을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명상만 가지고는 옆으로 갈 가능성,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이 돌을 닦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무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보아서 익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정받은 그런 그 선구자들의 이야기들,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전 같은 것들이겠죠. 설교나 법문 듣기 이런 것들, 종교가 있으시다면
없으시다면 또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추앙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읽는 거. 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하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본 것을 포함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스승이 이렇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믿어버리는 거 명상 아닙니다. 그 도닦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입니다. 그냥. 네,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명상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중요한 목표가 제대로 된 생각하기입니다. 제대로 된 생각하기. 잘못된 생각임을 알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평소에 깊이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초보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명상은 생각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그냥 명경지수, 적적성성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생각이 싹 사라진 자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명상이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명상도 결국은 그것이 중간 단계지 궁극적인 단계는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알려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특정 종교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붓다가 깨달았는데 뭘로 깨달았을까요? 많은 분들은 붓다가 보리수 아래서 명상하다가 깨달았다. 보리수 아래서 고행하다 깨달았다. 아닙니다. 붓다는 깊이 생각해서 깨달았어요. 붓다라는 인물이 고행도 해보고 뭐 다른 수련도 엄청 많이 해봤어요. 명상도 하고 뭐 그랬는데 결국 붓다가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 뭘 했냐? 깊이 생각하기. 그동안의 경험들을 쭉 돌이키면서 생각하기.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거 안 하면은 다 꽝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깨달음과 인격적 성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대단한 스승님들 깨달은 분들이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고매 훌륭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명상 오래 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선정에 들어가고 명상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선정에 잘 든다고 건강하고 성숙한 거 아닙니다. 인격적 성장은 따로 또 해야 됩니다. 네. 특히나 집중 명상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을 많이 경험하신, 선정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그분들이 깨달을수록 인격적 성장이 거꾸로 마이너스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관계가 꼭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빼어난 사람인데 사회생활은 영 젬병이야. 약속도 안 지키고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 전혀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엄청나게 막 자기들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니들은 뭐 거의 저작거리에서 예? 저기 매트릭스 속에서 움직이는 인형들이고 이런 식으로 삶을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없게 되죠. 자, 명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서 사회성, 사회적 기술, 태도의 습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수련 너무 많이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배울 기회가 없다 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명상 중독 있을 수 있어요. 자, 명상법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직접 자기가 그걸 해보면서 이게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으키는지 하는 것들을 좀 탐구 정신을 가지고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도 거의 한 시간을 다 해버렸네요. 10분 남아있는데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자, 그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 질문하는 게 어려워요. 네. 그 대신에 지목을 하면은
다들 잘하셔. 그래서 오늘 지금 세 분이 얼굴을 보이셨는데 얼굴 보이신 분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순서대로 김하은님 질문 없으면 소감이라도 얘기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이제 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네, 사실 명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약간 명상에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게 뭐였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 약간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게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구나. 약간 그런 것도 좀 예, 알게 되었고, 좀 속합니다. 적정하게 네, 개인적인 치유와 성장을 목표로 명상을 좀 네, 수단으로 활용해 봐야겠다 하는 네, 생각이 좀 드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김하은님이 그 얼굴 보이는 나머지 두 분 중에 한 분, 두 분이죠? 지금 비디오 켜신 분이. 아, 또 있나? 네. 곽미숙 아, 선생님이 박민수 손을 선생님이네. 드셨는데, 예, 네. 예, 질문이든 뭐 소감이든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초보 명상가, 이 명상을 하려는 사람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명상에 대한 부분에, 네, 어,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해서 하라든지, 정말 지속적으로 꼭 좀 하고 싶은데, 일주일을 못 넘겨서요. 네, 그런 지점에 뭔가 이렇게 방침, 적정 명상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방침처럼 이런 네, 거 정도 좀 가지고 해보면 네, 좀 나아감에, 네. 어, 도움이 적정하지 되겠죠. 않을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지점에 네, 방침을 좀 한 가지라도 들려주시면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권하는 방식과 효과적인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길게 하지 마세요. 네. 처음에 되게 길게 하고 싶어져. 그럼 길게 하면 되게 뿌듯해, 그러고. 골판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한 20분만 앉아 있었으면 뭔가 막 한 것 같고 좋아요. 근데 그 길게 하지 마세요. 길게 하면은 한두 번은 음, 그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서 이게 부담이 돼서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음, 짧게 하세요. 5분, 10분. 아, 시간, 장소를 좀 정하시면 좋아요. 음,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과 마음이 그 시간이 되면 아, 이거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쏙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장소도 음, 마찬가지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시간과 장소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를 몸으로 돌리세요. 몸에 어디도 괜찮아요. 음, 제일 좋은 거는 배입니다. 배. 배, 배가 좋은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몸의 다른 부위보다는 배에다 주의를 기울이면은 배가 가만히 있을 때도 움직임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느낌을 포착하기가 제일 쉬워서 그래요. 이게 단전호흡 같은 거 이런 거 아니거든요. 명상은. 음, 음. 움직일 때는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걷고 있다. 그럴 때는 움직이는 발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음, 내 발이 속으로 하나, 둘, 셋도 되고 오른발, 왼발 구령 붙여도 괜찮아요. 다 명상이에요. 음, 네. 음, 또 하나 그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저 핸드폰에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음, 일정 시간 간격으로 그 신호를 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알고 쓰는 거는 마인드벨이라는 겁니다. MINDBELL. 음, MINDBELL. 요거를 그 핸드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어, 좀 고급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기본 음, 기능만 쓰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음, 기본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시간을 정해 놓으면은 땡 하는 소리가 나요. 음, 근데 이제 30분 정도로 정해 놓으면은 정확하게 30분마다 땡 소리가 나는 건 아닌데 조금 랜덤하게 30분 언저리에서 땡 소리가 나요. 어린애들이 하는 얼음땡 놀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땡 음, 소리가 날때
하던 일을 탁 멈추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고 어디를 보라고? 몸을 보세요. 음, 마음의 눈으로 몸을 보세요. 내 자세를 봐도 괜찮아요. 또는 내가 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TV 보고 있구나. 음, 내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불 개고 있구나. 내가 지금 빨래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세요? 네, 훌륭한 명상입니다. 음, 명상이 꼭 정한 시간에 사람 없는 곳에서 앉아서 해야 되는 것만 명상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의 어텐션, 주의라는 것을 음,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주의를 내가 붙들어 음, 가지고 훈련시키는 연습이에요. 음, 자동적으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땡 하면은 주의를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호흡이 어떤가? 내 몸 상태가 어떤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이에요. 음.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부르는 명상의 핵심입니다. 의도적으로 주의를 조절해서 알아차리는 것. 네, 길었죠?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곽미수님이 네. 네, 음, 누가 남아 있으세요? 화면으로 남아 있는 정경민님하고 네. 은희님이 어, 계신. 네. 어느 분을 하시겠어요? 네, 정경미 선생님. 정경민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완전 초보인데 이번에 네, 오픈 명상을 통해서 네, 이제 명상의 전반적인 걸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오늘 교수님 강의에서 네, 많은 그게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뭐죠? 적정 명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네, 네, 그거 많이 이용해 보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연결해서 마지막에 우리 미숙 선생님이 질문해 주셔서 교수님이 그거 네, 대답해 주신 거가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곧장 끝나면 마인드 배를 깔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뭐죠? 30분마다 땡 하면 제가 몸에 주의를 두면서 네, 주의를 나한테 두어서 나의 상황을 알아차리는 예, 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네, 땡소리 나는데 사람 많은 데서 길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땡소리 네, 나면 잠깐 2, 3초 싹 2, 하고 3초. 저는 수업할 때도 그거를 틀어놓고 네. 했었어요. 아, 아, 학생들하고 같이 그래서 땡소리 나면 다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잠깐 음, 멈추고 몸을 후른다거나 이렇게 2, 3초 하고 또 풀고 음,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 마지막 남은 네, 은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현님이 새로 들어오셨네. 그러시네요. 네. 저는 질문하기가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화면을 끄고 싶었는데 중간에 끌 네. 수가 아, 없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우선은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네. 그 수업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네. 강의라 한 번도 안 빠지려고 실은 네.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있고 감사 네. 인사를 드리고 아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새롭게 위험성을 얘기를 해주셔서 음, 약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었고요. 음, 그러면서 동시에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플리케이션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결국 저 혼자 하는 거라서 이게 나만의 명상 리더가 있던지 아니면 나의 네. 동반 명상 친구? 어, 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이제 은희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 명상학회를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 명상 단체 조직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자들도 꽤 많이 있고 프랙티스 하는 분들도 많이 모여서 시작한 거는 한국 명상학회가 벌써 13년이나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 탈종교, 특정 종교와 무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명상학회를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카페 같은 것도 있고 그냥 한국 명상학회 그러면은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찾아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씩 학술 대회도 하고 집중 수련도 하고 또 하루짜리 명상 그 모임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느슨하게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도움받을 수도 있고 명상 생활에서 친구처럼 아까 친구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단체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다현님 시간이 10분인데요.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제가 있을 테니까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세요. 박미숙 님도 새로 들어오셨네. 네, 김다현님. 네, 네, 저는 네, 질문할 게 있어서 서둘러 그 줌을 켰고요. 제가 질문 네,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이제 경험했던 명상의 부분들이 예, 명상하면서 깨달은 부분이나 아니면 했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온전히 예, 저만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그렇죠. 때 어디까지 설명을 해도 되고 또 어떻게 예, 설명을 해도 되는지 예를 들어 저는 음, 뭐 분노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도 그럼 제가 분노를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그걸 느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제 경험을 어떻게 어디까지 나눠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립니다. 음,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명상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나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 이 정도 정리해도 될까요? 네. 예. 우선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고, 그죠? 왜냐하면 김다희 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그 명상한테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런다고 같이 화를 낼까요? 음, 안 그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자기가 했던 경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 소위 옛날에 도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련하는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나 스승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지침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스승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물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교무님이나 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스승 비슷하게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되지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고 또 나머지 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반도 사실은 종교 생활을 별로 안 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 소위 그 점검을 받지를 못해서 잘못된 길을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과학명상, 어, 명상 대중적으로 좀 적정 명상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일반인들의 명상 이걸 보급하고 이러려고 그러는 이런 학회에서는 우리 학교 같은 데서는 함께 명상을 한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나누는 거 음,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때 소감 나누기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시면 돼. 어린아이처럼 못해요. 내가 이런 걸 경험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굉장히 많은 검열이 작동을 해요. 우리가 집합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더 하거든요. 제가 그 외국 사람들하고 명상을 참가해서도 하고 외국 사람들 단체로도 명상을 한번 안내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이죠, 되게. 네. 그냥 자기 얘기 잘해요. 무지하게 잘합니다. 근데 제가 기초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집단으로 하면서 지금 십몇 년 동안 수십 집단을 했는데도 자, 그럼 소감 나누기 할까요? 그러면은 상당히 훈련된 사람들이나 얘기를 뽀로록 하고 시작하지 나머지는 다 안 해요. 음, 안 하면 몰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 수 있어요. 그거 음, 중요합니다.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 불쾌한 경험이든 즐거운 경험이든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은 그 세션을 끌고 나간 사람이 명상을 조금 더 많이 한 사람이어서 잠정적이라도 아, 그런 경험은 이런 식으로다 보는 게 좋겠다 하고 조언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것저것 앞뒤 재지 말고 그냥 졸렸으면 졸렸어요. 졸다가 깼으면 졸다가 깼어요.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같은 건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말씀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해요. 자기만 졸았다고 생각해요.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딴 사람이 졸았어요. 그러면 속으로만 나랑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나랑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냐?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얘기하고 보면은 열에 아홉은 다 졸았다고. 초보자도 열에 아홉은 좁니다. 3분 내에 졸아요. 시끄럽지만 않으면. 아, 이게 조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알게 되지 않나요? 예, 답이 됐나 모르겠는데. 네, 잘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미숙 선생님? 뭐, 궁금하신 게 이게 화면 키면 질문이나 소감 나누게 하셔야 되는 거야. 예, 마이크 켜시고. 네, 김하은 선생님 채팅창에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아, 그러셨나? 네. 네. 그럼 다 됐나 보다. 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강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스 돌 A님 감사합니다. 가스 돌 A. 네.